6.1 점선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점선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을 테고요. 사실 그 수학에서 점선면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본 도용과 입체 도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요소가 되는 점선면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점선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그 점선면이라고 하는 기본 요소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점선면은 도형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점이 생기게 되는데, 만나서 생기는 점이다라고 해서 교점이라고 부르고요. 면과 면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과 면, 즉 차원 2차원의 두 평면이 되겠는데, 그런 면들이 만나게 되면 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선, 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선들은 이렇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과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 대해서 모서리와 모서리는 선이 되겠죠.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서리와 모서리, 여기 있는 모서리와 여기 있는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이 점, 교점이죠.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되고, 면과 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면과 여기 있는 요 면이 만나서 생기는 여기 이렇게 선이 생겼죠. 여기 요 선, 이 선을 교선이라고 부르는데, 교선이 몇 개가 되느냐? 자, 교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8개, 교선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았던 직선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직선의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직선입니다.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정비례 관계인 함수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함수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점 AB가 바로 직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을 직선 AB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얘기는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나간다, 수직선을 생각하면 되는데, AB를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뻗어나간다라는 의미로 화살표를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를 볼까요? 자, 도형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그 용어를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것은 점 A를 직선이 지난다라는 것이고, 점 B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선이 그 점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라는 거. 자, 여기 또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 작은 글씨는 일단 잘 봐야 될 게, 점은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직선은 소문자로 쓴다라는 것. 점은 대문자, 직선은 소문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은 양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직선을
어떤 한 점으로 자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점으로 잘랐다.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는 뻗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만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직선입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죠. 한 점 A에서 시작해서 자, 이 점이 A가 시작점입니다. 점 B의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냥 점 B의 방향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자, 점 B의 방향으로 한없이 연장한 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반직선 AB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A에서 시작해서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요 A가 시작점, 점 B가 방향입니다. 따라서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없이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 선생님이 그린 거 점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는 이 반직선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자, A에서 시작했죠? B 방향으로 하는 내 왼쪽 방향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점을 왼쪽에 놓습니다. 따라서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 방향으로 가는 이 반직선도 기호로는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이것도 반직선 AB고 이것도 반직선 AB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쓸 때 화살표는 항상 이 방향의 기호만 씁니다. 이쪽 방향의 기호는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어떻게 될까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이고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이니까 두 녀석은 서로 같지 않겠지요. 자, 직선 AB 위에 점 A에서 점 B까지의 부분을 네, A와 B로 잘라낸 것이죠. 선분, 직선을 잘랐다.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선분 AB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분기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네, 문제는 활동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거리라는 문제인데,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봐도 돼요. 자, 거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뭘 할 때, 네, 맞습니다. 가장 짧은 것을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길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 요 길을 우리는 선분 AB라고 하고 그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가장 짧은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선분 AB가 즉 이 선분 AB가 두 점 AB 사이의 거리이므로 두 점 AB 사이의 거리를 선분 AB라고도 나타내고 근데 선분 AB는 길이가 있죠. 직선, 반직선은 어쨌든 방향을 가지고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라서 길이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분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두 점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요 선분의 길이 또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분이 곧 길이를 의미하고 그 길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자, 그래서 중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M을 잘 보면 두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죠. 가운데에 있다. 네.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점 AB를 정확하게 2등분하는 이 점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 중점에 대한 그 기호는 네, 선분 AB는 AM의 2배다. AM은 요게 AM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BM의 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분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